달러가 10%가 떨어졌어. 원화는 달러가 떨어진 것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. 막 적금 7% 이런 거. 아무리 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. 예금으로 내가 1년에 3%씩 받았어. 원화 가치가 15% 떨어졌는데 9% 받은 거예요. 그럼 마이너스 6%죠. 수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원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.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엄청 올랐다가 23년에 떨어졌다가 24년에 다시 올랐잖아요. 25년에도 어느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는 5억대, 6억대, 7억대 아파트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게 오른 게 진짜 많이 오른 걸까?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우리가 6억짜리가 한 6억 6천 정도 10% 올랐다. 그럼 많이 오른 거죠. 6억짜리가 한 7억 된다. 그럼 한 15% 오른 거죠.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.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. 새로운 아파트가 없으니까 전세도 많이 없고 이게 첫 번째겠죠. 당연히 공급량. 두 번째,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거, 더 싸게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싼 거 사려고 하고 아파트 값이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.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. 세 번째, 통화 공급량. 통화를 많이 공급하고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기존의 돈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.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구나 하고 들으실 거예요. 원화에 대한 이런 내용을 조금 오늘 좀 다뤄볼게요. 한 100명이 사는 곳이라고 칠게요. 여기서 100명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집 빵가게에 와서 빵을 사가요. 그럼 나는 100명치를 만들어야겠죠. 근데 옆에서 빵가게 하나 더 생겨서 여기도 100명치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럼 한 마을에 빵이 매일 아침마다 100개가 필요한데 200개가 만들어졌네? 그러면 빵의 가격이 더 내리면서 이 사람이랑 경쟁을 해야겠죠. 그럼 빵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원래 빵의 가치가 내려가죠. 이 빵이 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. 자, 우리나라에서 100개 빵만큼의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다가 200개, 300개를 찍어낸다고 치면 기존 빵, 돈의 가격이 점점 좀 내려가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풀고 있냐면 공급량이 항상 퍼센트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10월, 11월 기준으로 8%에서 9%를 더 찍었어요. 근데 그게 작년 10월 기준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예요. 그게 이번에 8% 정도를 찍었더라고요.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돈을 많이 찍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. 미국은 4%대고 우리는 8%대. 자,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기존의 돈 가치가 내려간 거죠. 근데 아파트는 그대로 있죠.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데 통화 가치가 내려간 거예요.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죠. 실제로 가치는 그대로인데.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, 우리가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많이 듣잖아요.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데? 원화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손상됐는데? 우리가 보통 이제 화폐를 비교할 때 달러랑 비교를 합니다. 제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검색을 하면 달러라고 치면 1달러에 1477원이 나와요. 계속 뭐 1470원, 60원, 8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3년으로 보면 옛날에는 1281원이었다가 지금은 1477원까지 많이 올라와 있죠. 그죠?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한 1300원 정도로 1달러를 바꿨는데 지금은 1477원을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어요. 이게 3년 동안 우리 원화 가치가 한 10% 이상 손상이 된 겁니다. 퍼센트로 봤을 때. 그러면 우리가 뭐 3년 동안 10% 손상되면 이거는 달러 얘기잖아요. 달러랑 우리 원화랑 비교했을 때 얘기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가 대부분 삶에서 누리는 것들 뭐 먹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 다 수입품입니다. 차 탈 때 기름도 마찬가지고요. 이 삶의 전반에 무조건 영향을 미쳐요. 원화가 이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는 국가가 되게 약해진 거예요. 달러는 여기 있고 원화가 10% 떨어졌다. 그럼 여러분들 원화가 10% 떨어졌거나 여기서 마무리 지면 안 돼요. 달러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달러가 어느 정도 올랐으면 떨어졌으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 환율도 또 다르게 생각해야겠죠. 달러 인덱스라고 검색을 하면 달러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달러 가치가 1년으로 쳤을 때 110원에서 98원까지 떨어졌어요. 이것도 10% 떨어졌죠. 그러면 원화랑 달러랑 비교할 때 원화가 이 정도 떨어졌다며 근데 달러도 이 정도 떨어진 거예요. 그럼 원화는 더 떨어진 거죠. 이해됐죠? 달러가 10%가 떨어졌어. 원화는 달러가 떨어진 것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예금, 적금, 연금저축, 이율이라고 하죠. 예금 하면 요즘 한 3% 주나요? 3, 4%? 많이 주면 4%겠죠. 뭐 특판 이런 건 막 적금 7% 이런 거, 정책 적금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아무리 해도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. 자, 무슨 말이냐면 원화 가치가 한 10%, 15%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. 실제로 그렇게 떨어졌죠, 실질적으로. 근데 예금으로 내가 1년에 한 3%씩 받았어. 3년 뒤에 9%를 받았어. 그러면 원화 가치가 15% 떨어졌는데 9% 받은 거예요. 그럼 마이너스 6%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되게
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. 그리고 이런 원화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산은 코인, 주식, 부동산 정도가 되겠죠. 자산은 이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줍니다. 잘 나가는 사업가들도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트로피형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고, 트로피형 아파트라는 건 되게 비싼 아파트 있죠. 뭐 30억, 50억, 100억 하는 아파트. 그런 아파트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오르는 거 플러스 사람들의 심리, 가지고 싶다라는 심리가 더 들어가요. 비싼 아파트는 그래요. 우리나라 10억 이상 아파트들도 필요에 의해서 플러스 심리가 더 들어가요. 근데 우리가 보는 5억대, 6억대 아파트는 심리가 많이 들어가진 않고 국가의 내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긴 하지만 결국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큼은 올라요. 그래서 그 정도는 방어한다.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억짜리가 10% 올라서 6억 6천이 됐어요? 10% 올랐죠? 10%가 원화 가치가 손상된 만큼 어느 정도 올랐다. 8억대, 9억대, 10억대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르죠. 심리가 더 붙어서 더 오르는 거다. 그래서 아파트는 되게 복합적입니다. 이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되게 복합적인데 금리, 통화 공급량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요. 그거 말고도 경제 상황이라던가 관세 정책, 그리고 주식, 코인의 움직임,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금리 상황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딱 하나. 원화 가치가 많이 손상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중되는 만큼 자산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다가 공급량은 더 없죠. 신축 아파트가 진짜 거의 없어요.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이제 뭐 분당, 뭐 수지 이런 데는 3년 동안 공급량이 800세대인가 그렇대요. 3년 동안 800세대 앞으로. 그러니까 더 오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오를 만한 아파트 많이 찍어드리고 있고, 뭐 5억대, 6억대, 제가 7억대, 8억대, 9억대 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알면 좋습니다. 예금, 적금 하시던 거 잘 고민해 보시고 당장 투자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도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혁입니다.